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밤에 S&P 500, 또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재료는 오히려 나빴습니다. 뭐 상호관세 막 엄포도 하고 있는데 전혀 또 듣지도 않고 있고. 오늘 영민 매니저 이 이슈 볼게요. 지금 상원에서는 이제 끝장 토론, 뭐 끝장 표결, 보트어라마, 일부 언론에서 표결 마라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던데 막 이제 마지막 놓고 여기저기서 상원 의원들이 이제 자기 수정안을 내고 이거 넘기자 하는데 간밤 미국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 폭등했습니다. 우리 태양광 배터리 완전 포기했잖아요. 좀 기대 가져볼까요? 퍼스트 솔라가 거의 10%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제 또 원전 쪽에 이제 집중을 할 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사실은 이제 원전으로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에너지 전력 수요를 다 충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뭐 워낙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과 이제 풍력도 같이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믹스 정책이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자꾸 이제 태양광 풍력 종목들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좀 싫어하기도 하고 이 대규모 감세안, 이 감세안에 IRA와 관련된 이제 이 보조금 지급을 다 폐지하겠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다 보니까 미국도 각 이제 주별로 상원, 하원 의원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워낙 이제 또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장 이제 토론과 끝장 표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정안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러다가 또 어느 정도는 태양광 풍력에 대한 이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예되거나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지도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좀 되면서 간밤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반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퍼스트 솔라 이제 차트를 보시면 사실 뭐 주가 흐름 자체는 최근에 반등 추세가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CS 윈드 같은 이제 풍력 그리고 이제 대규모 풍력 단지와 이제 관련된 이제 대한 전선이라든지 LS 마린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지금 IRA 완전 폐기되고 배터리도 끝나고 전기차도 박살나고 뭐 태양광 신재생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2차 전지도 오늘 궁금하고요. 정말 이대로 미국이 끝나면은 전기차는 완전히 중국한테 뺏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뭐 감세 법안에서 이제 중국산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에 쓰이는 부품들을 프로젝트에 만약에 사용했을 때 소비세를 이제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반사수혜로 이제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 또 풍력 기업들이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 훈풍이 이제 국내 기업들에도 또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이제 태양광 모듈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도 오늘은 좀 훈풍이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이 전기차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사실 테슬라가 또다시 지금 이제 X에서 다시 한번 지금 현 정부의 또 감세 맞습니다. 법안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또 불평의 어떤 이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저는 궁극적으로는 감세의 어떤 이제 전쟁 또 그리고 관세의 어떤 이제 무역 협상에 있어서 그 이면에는 결국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인데 사실 이제 중국이 전기차 쪽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또 사실상 이제 뭐 거의 뭐 압박에 강압적으로 사실 전기차와 실제로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바이크도 거의 전기 바이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전기차와 첨단 산업 속에 앞서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연기관 쪽에만 보조금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미국의 어떤 전기차와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또 후퇴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다만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나왔고 또 4번 초원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지금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는 풍력과 태양 신재생 에너지에서 2028년까지 이제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최악은 이미 나왔고 여기서 조금씩 수정 법안에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AI발 전력난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지금 이제 상원의 로비와 또 이제 정부 차원으로 본격적인 어떤 이제 압박카드와 그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원전으로만 SMR로만 짓는 데만 3년,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어차피 보조금 혜택을 안 줬다가 조금씩 단계적 축소로 맞습니다. 단계적 축소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정말 크게 환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도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이게 이제 배척만 한다라고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샤오미에 YU7이라는 새로운 전기차가 출시됐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그 광고를 이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 봤습니다, 저는. 디자인이 진짜 무슨 약간 페라리하고 포르쉐 뭐 이런 차들을 좀 섞어 놓은 듯한 샤오미답게 정말 이제 최고급 이제 세단의 이제 디자인을 좀 구현을 시켰고 일단 성능이 동급의 이제 테슬라를 훨씬 좀 뛰어넘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출시하고 1시간 만에 30만 대가 주문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샤오미가 향후에 이 전기차 연기 개발에 무려 이제 37조 원을 이제 투입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BYD나 샤오미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전기차를 이제 배제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이런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기업들도 결국 전동화로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유럽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선명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태양광 풍력도 싫다, 전기차도 싫다 이런 식의 이제 스탠스지만 저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이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호 매니저님도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이슈 이런 기업들은 이미 최악의 악재는 거의 다 이제 반영이 좀 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 상원에선 모터라마 끝장 표결 마라톤 펼쳐집니다. 최악은 주가에 다 반영됐고 조금만 좋은 거라도 나오면은 오늘 2차 전지 또 신재생 쪽 한번 긴장감 있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의 일발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 또 결국에 이제 1분기 이어서 이제 2분기 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또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높아서 실제로 이제 코스닥 증시도 어느 정도 코스피와 좀 기맞추기 일하는 어떤 성장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하반기에 어떤 성장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엔터 섹터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하반기에 어떤 매출 컨턴 점프가 기대되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 한한령 해제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또 엔터 섹터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핵심 IP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 각자 이제 솔로 활동은 개별 소속사에서 하지만 결국 이제 완전체 그리고 단체 활동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7월 5일, 7월 6일 이제 고양 종합 운동장에서 드디어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는데 월드 투어뿐만 아니라 신곡도 같이 공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블랙핑크의 완전체가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것부터가 뭐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어떤 관심도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가 성황리에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베이비몬스터도 지금 이제 월드 투어가 성황리에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오늘 또 이제 선공개 싱글곡인 핫소스가 이제 발매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싱글이 10월 미니 앨범을 또 이제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빅뱅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지금 이제 2NE1과 마찬가지로 이제 솔로 활동은 각자의 소속사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빅뱅이 지금 2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빅뱅 20주년 기념으로 완전체로 콘서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GD도 결국 이제 완전체로 20주년 콘서트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완전체는 좀 안 되죠. 완전체는 한두 명. 때문에. 맞습니다. 패배가 분명히 빠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완전체로 뭉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NE1 같은 사례로 빅뱅이 어떤 활동은 하진 않겠지만 어떤 콘서트 같은 어떤 이런 활동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트레저라는 또 보이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9월 1일 날 미니 앨범을
발표하고 펄스1이라는 아시아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위너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 그룹도 9월 28일부터 6년 만에 일본 지금 투어가 개최를 되고요. 다네요. 맞습니다. 네. 악동 뮤지션 같은 경우도 8월 8일부터 단독 콘서트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반기 들어서 YG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총동원해서 총출동하고 이제 콘서트와 그리고 완전체 그리고 모든 활동들이 시작이 된다. 근데 지금까지 딱 트레저와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이 두 그러니까 데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 IP로도 이미 1분기에 또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어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블랙핑크부터 시작해서 이제 빅뱅, 뭐 악동 뮤지션, 위너까지 모든 총 라인업이 총동원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접목된다고 했을 때는 블랙핑크, 빅뱅, 뭐 중국 활동 그대로 시작이 되고 결국에 하반기의 매출은 그때는 컨던 점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베이비몬스터와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저.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연차 IP만으로도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도 콘서트 활동과 다양한 이제 방송 활동이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엔터 섹터들에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한중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특히 문화사절단이 방안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엔터 기업들의 어떤 강력한 시세 분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신인 보이그룹 또 걸그룹이 또 순차적으로 또 데뷔를 또 앞두고 있어서 네,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한알령 해제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뭐 북미 지역이나 또 유럽 지역이나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활동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엔터의 그 대장인 또 YG 엔터테인먼트를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연차뿐만이 아니라 뭐 노장 투어지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예, 지금 연료림 다 출동을 합니다. 7월 5일입니까? 네. 블랙핑크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블랙 전체 투어가 맞습니다. 투어가 이번 주 7월 토요일부터 5일. 이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시작이 되니까 네. 이제 뭐 하반기 어떤 콘서트부터 또 미니 앨범부터 발매까지 앞두고 있다라는 거. 직접 가지는 않죠, 준비맨. 정말 가고 싶은데 그 표 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영민 매니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표 구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기다렸던 이제 팬분들도 사실 이제 안표 시장에 이게 표값이 거의 수백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해요. 수백이요? 네, 이게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월드 투어가 시작되면 진짜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이제 매출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마진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네. 자, 불핑 출동입니다. 오늘 YG 엔터의 가격적 력. 저는 이제 뭐 직전 고점까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좀 신고가 행진 그리고 하반기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왜 오늘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던 게 1분기부터 이제 실적 성장이 나와주기 시작했고 저연차 IP로도 충분히 YG의 어떤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하이브와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점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의존도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근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 어느 정도 또 지금 최근에 저연차부터 이제 IP 관련된 어떤 이제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잘 구성되어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결국 YG 엔터테인먼트가 저는 신고가 랠리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95,200원 라인대를 한번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5,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81,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YG 엔터테인먼트로 향했습니다. 뭐 중국 쪽 외에도 지금 자체적인 맞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대규모 공연 투어들이 시작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바이오로 일단 첫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셀트리온이 원래 진짜 투자자들 충성도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완전히 불만이 본물 터졌고 이제 뭐 음모론 같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승계 때문에 셀트리온 뭐 누른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 셀트리온 얘기도 좀 하면서 우리 두 분의 매니저와 함께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 투자 전략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셀트리온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도 이 승계 때문에 주가 일부러 이제 누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셀트리온도 뭐 약간 이제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서정진 회장과 사실 이제 후계 구도가 아직 명확하게 이제 또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제 홀딩스 설립이라든지 이것도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하는 거 일단 시장에 던져놓기는 했는데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되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의심의 이제 눈초리를
당연히 이제 좀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주가의 이제 부진은 결국은 실적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뭐 서정지 대장이 직접 이제 또 경영을 진두지휘를 하면서 뭐 자사주 소각, 배당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7번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반응이 없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실적 램시마의 이제 미국 버전이죠. 진펜트라의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연착륙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서정진 회장도 좀 실패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미국의 이제 이런 복잡한 건강보험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PBM 등재하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1년이 넘게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어닝 쇼크가 나왔고 올해 1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실제로는 작년에 진펜트라가 매출이 막 이제 늘어나면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조 단위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완전히 어닝 쇼크 뭐 4천억인가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좀 억눌려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실적 때문에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퍼가 60배가 넘어요. 거의 67배 정도 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퍼가 이제 치솟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근데 이제 다만 미국의 이제 주요 이제 PBM의 건강보험 이제 등재 이런 절차들이 웬만큼 이제 다 진행이 좀 됐고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분기 때 한 1,400억, 1,500억 내외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는 분기 기준으로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씩 영업이익이 충분히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 셀트리온도 16만 원 정도 이제 주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조금 이제 가격 매력이 좀 생긴 구간이다. 다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장 이게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가지고 시장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어쨌든 생물보안법 다시 재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의약품에 관세 부과한다 어쩐다 얘기는 있지만 사실 이제 수면 아래로 조금 이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적어도 이제 3분기 때는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관세 리스크 이제 조금 걷어내고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한다면 좀 중장기 관점으로 나는 좀 느긋하게 아우 정책 수혜 좀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그때그때 시세가 너무 이제 급변하는 종목들은 대응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랑 이제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업종 정도는 3분기 때 조금 이제 중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나왔으니까 바이오까지도 가볼게요. 준호 매니저. 지금 바이오 업종 투자자들이 좀 화난다는 거는 딴 데가 이렇게 잘 가는데. 맞습니다. 또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대장주인 삼바도 100만 원 깨졌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방금 분석해 주셨죠. 펩트론이 약간 비만 플랫폼 쪽이었는데 어제 또 펩트론은 또 급락 20% 나오면서 막 진짜 뭐 질문들 쏟아졌고요. 바이넥스 정도가 뭐 생물보안법 나온다 또 실적 때문에 갔는데 바이오 어떻게 합니까? 바이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셀트리온도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일기 때는 수혜 섹터이기도 했고 약가 인하 정책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가장 핵심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가 아니라 오히려 우하향 추세가 나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셀트리온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게 지금 사실 바이오 그 외 섹터들 지금 뭐 전력기기 쪽은 지금 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맞습니다. 조방원이라고 하잖아요. 뭐 조선방사 원전도 연일 뭐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좀 뒤처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든데 근데 결국 이제 코스닥 쪽에서 저는 충분히 키 맞추기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사실 코스닥이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 한 차례가 됐던 두 차례가 됐던 금리 인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앞두고 연준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인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투심은 회복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AI 뭐 신약 플랫폼 기업인 뭐 온코크로스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만큼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뭐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또 최근에 지금
임상 지금 이제 ABL 지금 301 관련해서도 지금 임상 1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 대규모 또 GKL에 지금 이제 5조 가까운 기술 이전을 또 하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이제 BB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ABL 바이오가 좀 이중항체와 또 ADC 결합한 뭐 삼중항체 관련된 임상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지금 올해 하반기에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임상 1상을 또 이제 성공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는 또 마일스톤이 또 유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제 ABL 바이오만큼 또 지금 관련해서 지금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도 지금 사실상 없다. 그래서 결국 ABL 바이오가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도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심을 살렸던 만큼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ABL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특히 플랫폼 업체들 중심으로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ABL 바이오의 BB 셔틀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 좀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지금 BB 셔틀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뇌장벽 이제 그 혈관에 투과하는 또 지금 이제 파킨슨병 관련된 임상 진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 3분기 안에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가 순조롭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조금 이따 차트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준호 매니저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 제가 지금 띄워놓은 차트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하고 일단 코스닥 지수가 이제 굉장히 좀 괴리가 좀 심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예요.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가 3,100포인트를 좀 뚫으면서 2021년 수준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도 거의 엇비슷하게 뭐 2021년, 2022년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코스닥 차트도 월봉을 한번 띄워볼게요. 한참 못 미치잖아요. 2021년 수준으로 가려면 1000포인트 가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은 아직도 지금 780포인트예요. 그럼 이게 이 괴리가 왜 생겼는지를 이제 보면 사실은 제약바이오 업종보다는 2차전지 업종 때문에 이제 이 괴리가 커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부진하지 않다라는 걸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지금 준호 이제 ABL 바이오 얘기해 주셨잖아요. ABL 바이오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은 거지.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가예요. 2021년에 ABL 바이오가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지금 최근에 8만 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좀 보시면은 최근에 좀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서 그렇지 주가가 2021년, 2022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올라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도 이게 옆으로 그냥 박스권 횡보할 뿐이지 2021년과 2022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서너 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비만 치료제 이제 대장주라고 있는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어제 이제 펩트론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져서 그렇지 최근의 흐름 보면 2024년, 2025년 딱 2년 만에 주가가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결국에는 지금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과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거고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10조 원 정도 기술 이전했거든요. 근데 올해 딱 6월 말까지 무려 12조 원을 기술 이전을 했어요. 최근에 AB용까지 이제 포함하면은 거의 12조 원 가까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아랫단에 보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전통적인 어떤 제약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하니까 전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가 이제 부진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철저하게 이제 신약 개발과 하반기 때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플랫폼 이제 협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시총 상단에서 보면 이제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가장 좀 중심에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상호간세, 약값 인하와 관련된 이제 리스크를 조금 회피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생물보안법 수혜주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 때 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절대 부진한 게 아니다. 잠시 이제 좀 쉬어갈 소외됐다. 뿐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투자 전략 정리해봤고요.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지금 독보적인 것이 에너지 라인의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10.5%고 거래량도 확실히 실려서 믿을 만한 가격 같아요. 210만 주가 지금 실려 있거든요. SK 오션 플랜트.
SK 오션 플랜트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제2일렉트릭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태양과 풍력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인 어떤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SK 이터녹스도 맞습니다. SK 이터닉스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터닉스도? 아까 이제 감세 법안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이제 태양광과 풍력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한국의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오랜만에 좀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상원에서 지금 이제 결국에 그 감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답변을 했죠. 맞습니다. 초안은요? 초안이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다 발표가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단계적 축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녹아들면서 SK 플랜트 그리고 SK 이터닉스를 필두로 한 신재생 그렇네요. 에너지 기업들이 오랜만에 좀 시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제 감세 그 초안을 발표했을 때도 실적으로 이게 초안이고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AI발 전력 난과 또 역대급 폭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전력기기 수요와 또 그리고 올림픽과 그리고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의 어떤 교체 수요와 또 결국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 확장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단계적 축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 SK 이터닉스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4.3%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이제 에너지 관련된 특히 SK그룹주가 또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거는 최근에 지금 SK가 7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SK 이터닉스가 한번 상한가 들어가 나와서 그 이후에 약간 오버행 이슈로 조정 흐름이 나줬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반발 매수가 오늘 SK 그룹주를 필두로 좀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면 보트라마입니다. 상원에서 끝장 표결. 막 여기저기에서 어떤 수정안이 오고 그게 표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 또 2차 전지까지 지켜보십시오. 지주회사 봐야 될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네. 어제는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야당이죠. 국민의힘도 지주법, 상법 개정안 맞습니다. 통과를 전향적 돕겠다. 검토한다. 예,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7월 3일, 4일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한화 9%, SK 6%, 뭐 HS 효성 11%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일단 네. 프리마켓 특징주 SK하고 하나 두 개 가볼게요. 그래서 독보적으로. 이제 네. 어제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막 나왔어요. 네.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협치를 통해서 이견은 분명히 좀 있는 것 있나. 같아요. 디테일하게는. 근데 어쨌든 전향적으로 지금 자본시장법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어떤 성장을 이제 담보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이제 검토를 네네.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가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렇죠. 이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대통령도 아마 이제 앞으로 또 협치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또 여당도 이러면 좀 양보할 건 좀 양보해야죠. 이제 그런 식의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하는 거에 이제 파급 효과가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네. 아직도 재계에서는 조금 반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법안은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이게 이제 당장 시행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네네. 얼마든지 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론을 이제 반영하고 또 기업들의 또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법 개정안을 하고 또 그걸 다시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발을 이제 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7월 3일 날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히려 될까 안 될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합의 예. 통과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프리마켓에서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SK가 6%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소개드렸던 하나가 또 지금 8% 넘게 네네.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든지 SK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조금 재밌는 종목이 원익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원익그룹의 이제 네. 옥상호 구조 이것도 최근에 이제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원익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인 이제 원익이 네. 지주법 상법 이제 개정안 통과하고 나면 지주회사로서 또 주목을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이제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버넌스 이슈라든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들 뭐 주가의 흐름을 보면 SK하고 하나가 네. 단연 이제 좀 돋보이게 신고가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열 회사들이 너무 좋잖아요. SK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물론 하이닉스하고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범이 이제 SK 계열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뭐 포함해가지고 많은 이제 계열사들이 지금 긍정적인 이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좀 강한 이제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종목을 더 보죠, 준호 매니저. HS 효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S 효성 첨단 소재. 또 조 씨의 사제죠. 삼남에 맞습니다. 이끄는. 이쪽도 지금 화학도 있고 지주회사도 있고 한 10% 11% 가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주사 기업들이 오늘, 아무래도 이제 선법 개정안이 거의 뭐 실적으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결국 이런 지주사 관련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불꽃 랠리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는 또 세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제 밑단의 이제 기업들까지도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마지막 좀 피날레성 상승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HS 효성 같은 경우까지 상승 흐름이 낮았다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증권주들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 뭐 유화증권까지 반등 흐름이 나올 때는 약간의 좀 시세의 단기 고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한화, SK, 두산, 뭐 LG, LS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인 어떤 시세 분출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HS 효성까지도 이제 시세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단기 좀 그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도 분명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법 개정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오늘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흐름을 체크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안 안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도 많이 좀 바뀔 수가 있고 좀 손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하고 우리가 진입하는 것도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7월 4일 큰 이변이 없는 한 7월 4일 날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된다. 이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사겸사인데 LS까지 가면서 영민 매니저 어제 LS 일렉트릭 라인들 뭐 지주사와 요 전력 라인까지도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LS도 뭐 상법 개정안 통과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요즘에 이제 LS 계열 회사들이 LS 마린 솔루션은 대규모 이제 유증과 LS 전선에 이제 추가 지분 투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그냥 대장주가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사실상 이제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미국 수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어제는 거의 뭐 전력 인프라 종목들, 화장품과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강했잖아요. 오늘 또 6월 수출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매월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신고가를 쳤거든요. 그래서 LS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한 3주 가까이 주가가 조금 이제 재미없게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어제 이제 뚫어올렸어요. 아무래도 또 이 상법 개정안 이번 주 이제 통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분명히 좀 됐다라고 보고 다른 지주사들 한화라든지 두산 그다음에 뭐 SK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LS는 아직 저는 조금 덜 갔다.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연초에 이제 쪼개기 상 어제 SK 이노베이션 오늘 나중에 이제 뭐 앵커님이 좀 분석해 주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도 약간 이제 자회사의 쪼개기 상장을 철회했다. 요것도 어제 상승의 하나의 이제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상한가에. 그래서 이제 LS는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이 상태에서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이 좀 불가능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수혜주로 한 24, 5만 원 정도까지는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LS 일렉트릭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또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뭐 현대중공업 막 50%가 넘어가죠 수익이. 현대중공업 거기에다가 산일전기, 일진전기까지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소버린 AI가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동 순방 이후에 카타르라든지 사우디, UAE 이런 나라들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생산 공장을 이제 다 지금 증설을 좀 해놓은 상태고 하반기 때부터는 오히려 더 이제 그 생산 공장 증설에 대한 이제 가동분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지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이 죄다 다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이슈가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이제 소버린 AI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인 수혜가 될 거다. 2030년까지 무려 8,2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거의 3.5배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오히려 주가가 저는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좀 올라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쪽 질문이 있어요. 요거까지도 함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나님이 영민 매니저님 엠노 리뷰 부탁드립니다.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또 미라님도 엠노를 더 기다릴까요? 심플 레시피님이 엠노 저도 함께 고민 중입니다. 엠노 라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엠노 포함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솔루션 기업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저점을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았었다가 어제 이제 네이버가 장중에 한 3~4% 정도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차익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끝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3분기 때 또 실적에 대한 이제 이슈들 그리고 이제 소버린 AI와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그대로 좀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대장주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가 반등이 좀 시작된다라고 하면 아랫단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특히 엠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하고 주가가 또 조금 연정되잖아요. 삼성 SDS는 제가 주요 대기업 중에 아직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가 안 된 기업은 삼성 SDS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 SDS가 이제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SDS가 이제 최대 주주인 엠로도 주가는 충분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해외 사업 쪽이 워낙 이제 지금 긍정적인 이제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5만 원이 지지가 좀 되면 저는 기계적인 손절 없이 오히려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아마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을 걸로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최소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리뷰는 코스메틱 중에서 기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APR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이제 3분기나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그냥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차트 띄워놨는데 얘는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인력을 지금 이제 400명을 지원한다고 하고 오늘부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젠 유입이 됩니다. 무비자로. 한시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긴 하지만은 무비자로 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롯데 관광 개발이고 그리고 AP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럽 내에서 이제 판매량이 정말 급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단체 여행객이 온다고 했을 때는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APR의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인 메디큐브 그리고 또 이제 또 VT에 또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콜라겐 같은 리드샷 이게 가장 이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단체 여행객이 온다고 했을 때는 꼭 이제 한국의 어떤 특산품으로 또 사갈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큐브와 또 이제 VT 또 리드샷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판매량도 너무 좋은데요. 지금 북미 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 시장까지 APR의 메디큐브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NH투자증권도 지금 2분기에 역대급 최대 실적을 예상하면서 지금부터 주가가 50% 가까이 더 상승할 수 있다. 목표가를 뭐 17만 원까지 상향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가장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세는 더 좋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인들이 몰려온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APR의 홈뷰티 디바이스 메디큐브의 판매량은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렸던 게 하반기의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어떤 고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롯데관광개발, 뭐 API 같은 이제 한한령 해제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매출 컨던 점프가 기대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APR.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명동 올리브영을 갔는데 진짜 관광객들 많은데 그 올리브영에서 메디큐브를 놓고 막 내고를 때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막 기계 놓고.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지금 그 주가 차트로 또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달려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이제 AI 생태계의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 쪽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훨씬 더 지금 점유율이 좀 높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점유율 한 4위 정도 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기업들을 빼고 그리고 이제 1, 2위하고 지금 3, 4위가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4위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두산 계열 회사들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심지어 이제 수소 쪽 두산 바켓, 뭐 두산 퓨얼셀까지도 지금 주가가 너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면 두산 로보틱스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좀 주가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드디어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제 육성 로드맵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다품종인 게 소량 생산이 좀 가능하고 특히 SI 솔루션 쪽에서는 세계 이제 최고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본력, 우리나라 이제 로봇 기업들이 중국하고 미국에 좀 많이 뒤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뒤떨어져 있는 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본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두산그룹이 워낙 잘 나가고 구조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거의 다 이제 해소가 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이제 투자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 사실 뭐 작년에 있었던 이제 그런 합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을 이제 딛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때다. 북미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얘기들을 계속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은 AI하고 로봇을 결합시키는 작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AI 학습 기반의 이제 협동 로봇을 줄줄이 이제 출시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협동 로봇이 이제 제조 현장에 투입이 되면 무거운 거 물건 올리거나 들었다 나르고 뭐 이런 거 이동시키는 정도 이제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AI 솔루션이 이제 결합돼 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로봇이 직접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제 기술까지도 충분히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서 반도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협동 로봇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향후에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뭐 우리 시장 안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협동 로봇 시장을 이제 놓고 치열한 이제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선두에 나서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M&A를 통해서 적극적인 이제 유럽 시장 진출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젠슨항 CEO가 뭐 피지컬 AI 시장이 무려 $50 정도 규모의 이제 부가가치를 가질 거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경 7,400조거든요. 뭐 사실 이게 숫자가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로 계약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피지컬 AI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로드맵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좀 핵심적인 수혜주로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그래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좀 회복이 좀 됐어요. 5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6만 원 후반 거의 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겨우 이제 박스권을 이제 좀 탈피하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는 로봇으로 갔는데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협동 로봇에는 풀이를 많이 안 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협동 로봇도 아니라 거의 휴머노이드급으로 가고 있어요. 다 결합이 되고 있어요. 다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또 포인트를 맞춰주셨고, 준호 매니저는 YG 엔터테인먼트 맞습니다. 7월 5일 블랙핑크. 블랙핑크가 출동합니다. 월드 투어의 시작, 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